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느덧 이제 저희 3장을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예, 3장은 여러분 교재에 68페이지죠. 68페이지, 67페이지 정보구조 설계 장을 이제 넘겨보시면 되는데요. 예, 68페이지에서 정보구조 설계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겠고요. 아, 죄송합니다. 말이 씹혔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 부분, 이렇게 두 장을 연속으로 한번, 공부를 해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그, 웹에서도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웹에서도 많이 나와 있듯이, 그, 정보 구조라는 게 있죠? IA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IA라고 하는 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라고 하는 거는요, 글쎄, 우리말로 하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 메뉴가 되겠어요, 메뉴. 예. 이 메뉴를 과연 어떻게 짤 것인가. 이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 모바일은 웹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그 모바일에 특화된 메뉴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은 보통 이제 탭 UI라고 해서, 모바일에서 탭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네, 정보 구조는 실질적으로 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작업을 하지 않은 이상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과장급, 우리 회사에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과장급이나 아니면은 뭐 그 과장급 밑에 대리 사원님들께서는 아마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학생부를 포함을 해서. 예, 그럴 때 이 정부 구조를 과연 회사에서 일을 맡길까? 예,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숙달이 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로 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정보 구조는 이 사용자와 유저와 자, 우리 왠지 그 분위기가 나죠. UX라는 분위기가 납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여러분들이 서비스 하실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 상황, 모바일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이 핵심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다는 말이, 이거는 어떤 거를 이제 그룹핑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69페이지에 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와 컨텍스트와 상황을 잘 결합을 시키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는데,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론적인 거는 이렇고, 과연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한 이제 방법론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다양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가 있나요? 코드. 코드라고 하는 건 뭐 A-101, 뭐 102 이렇게 순차적으로 앞에다가 붙여놓는 겁니다. 자, 이런 코드는 왜 쓸까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IA가 뭐 10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개 이상 되는 아주 긴 그러한 이제 웬만큼 규모가 있는 서비스는 한 100개 정도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100개까지 있는 건데 이것들을 구별을 할 때 이 제목만 가지고서는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같은 말일 수도 있고요. 뭐 파일 오픈이라는 어떤 그러한 메뉴가 있다고 친다면은 이게 1번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3번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게 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얘네들을 식별을 해주는 우리 고유한 식별자가 있으면은 이 넘버링만 부르고서도 쉽게 이제 이 메뉴를 찾아갈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코드가 특히 이제 그 대형 어떤 대형 서비스를 하실 때 설계를 하실 때 화면 설계서나 검수 과정에서 오류를 체크하거나 아니면 부서 간의 의사소통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론이죠. 그래서 원래는 코드를 설계를 하실 때는요, 뭐 앞에 어떤 그 알파벳이랑 그 다음에 이제 넘버링, 순차적인 넘버링이 나오는데 이거는 가급적이면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10단위 이상으로 하시게 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신이 아닌 다음엔 IA를 처음에 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막 수정과 삭제가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중간에 끼워 넣을 때 10단위로 되어 있으면 좀 편하겠죠, 그죠?
1, 2, 3이면은 만약 2번이 없어지고 뭔가 이제 그 2번하고 3번 사이에 뭔가 있으려면은 뭐 2.5 이렇게 쓰기는 좀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10단위로 되어 있으면 10, 뭐 20, 21, 22 이런 형태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 IA를 만들 때 계층 구조, 예, 우리 계층 구조라고 하는, 예, 요거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보 구조를 만들 때, 예, 뭐 보통 depth1, depth2 이렇게 엑셀 파일로 보통 하시죠. 예, 메뉴 이름과 구성 요소를 넣는 건데요. 예, 이러한 것들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 depth1, 2, 3 등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 IA 중에서도 이 계층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페이지 수라던가 형태 정의, 구조, 요소, 권한들 되게 많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네, 이제 컨버팅을 할 때, 즉 웹에서 모바일로 예, 컨버팅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때 이제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이제 모바일 앱이나 아니면 모바일 웹, 예, 이런 것들을 서비스할 때는 그런 거를 제일 처음에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 IA를 만든다고 한다면요. 이제 사실은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굳이 누가 불편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다 일일이 뭐 페이지 수까지 나열을 하면서 언제 몇 페이지가 나올지 사실 이제 개발을 해가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컨버팅 할 때만 주로 사용하고 모바일 앱으로 아예 시작을 할 때는 잘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크게 문제 뭐 관계 없습니다. 꼭 문서를 만드는 어떤 목적이 있기 전에는 예, 굳이 뭐 그렇게 상관이 없게 되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요소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동영상이냐, 플래시가 들어가 있냐, 예, 첨부 파일로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특히 아이프레임이 들어가 있느냐. 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모바일에서는요, 어때요? 사용을 못 하겠죠. 그죠? 뭐 액티브 X라던가 예, 액티브 X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용을 못 한다. 예,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예, 이렇게 형태 정의라든가 구조라든가 요소라든가 예, 권한을 예, 따로 이제 둬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설명. 예, 설명 반드시 꼭 필요하죠. 메뉴나 페이지별 설명을 기록해서 개발과 디자인의 주의사항 등을 이제 명시를 하고 여러분 설명은 여러분들 이제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IA를 설계하는 것은 실제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또 교육하기가 좀 힘들어요. 가령 뭐 A와 B와 C와 D라는 여러 가지 사상인데 얘네들은 하나로 묶어서 뭐 A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얘를 또 하나로 묶어서 B1 이렇게 설명을 그룹핑을 하기가 여러분들 개인적인 사실 능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 IA를 많이 짜보시고 하시면은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뭐 이를테면은 뭐 회원 가입, 그렇죠? 예, 회원 가입이라던가 아니면 로그인, 예, 뭐 이런 거 아니면 글쓰기, 뭐 이러한 어떤 그 자잘한 것들, 뭐 메뉴에 해당되는 아니면 홈,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짜 넣으시고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항목들을 넣게 되는 예, 이러한 환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이제 특화되어 있는 메뉴들입니다. 네, 모바일 정보 구조에 대한 설계.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모바일로 정보 구조를 만드신다라고 하면 모바일은 상대적으로 이제 내용이 여러분 뎁스가 원래 모바일의 가장 기본적인 건 특히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 뎁스가 원 뎁스가 예 가장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이 원 뎁스가 근데 여러분 원 뎁스 심지어는 투 뎁스까지 설계를 하시려면 굉장히 밋밋한 서비스가 돼요. 하지만 모바일에선 투 뎁스 정도로 예, 메뉴를 압축해 놓는 예, 그러한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노하우가 하나가 있죠. 예,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책을 사서 공부하는 이유, 예, 바로 다른 사람들의 노하우를 많이 이제, 예, 특히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많이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70페이지에서 보시면 다양한 모바일 정보 구조 정보 구조 설계법을 이제 써놨는데, 예, 그 중에서도 모바일에 특화된
예, 그러한 메뉴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모바일에 특화되어 있는 메뉴 과연 뭐가 있을까? 예, 홈, 예, 그 다음에 추천, 네, 그 다음에 뭐 마이 페이지,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톱니바퀴 형태로 그려져 있는 예, 설정, 예, 이런 메뉴들이 모바일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또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메뉴가 되겠습니다. 제가 뭐 몇 개의 사례를 뭐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예, 이건 아마 이제 미국 그룹폰 같은 워너데이 샵에 해당 나오는 겁니다. 자, 워너데이 샵이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 메뉴를 갖고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버튼으로 중앙에 처리를 웬만큼은 하게 되고요. 아주 중요한 우리 GMB라고 하죠. GMB. GNB.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예, 글로벌. 네, 글로벌. 예,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저녁이라고 하죠. 저녁. 전체를 포함하는, 예, 내비게이션. 예, 내비게이션 바. 예, 이래서 저녁 메뉴라고 하는 예, 우리 밥 먹는데 저녁 메뉴 아닙니다. 여러분, 저녁입니다. 저녁.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는 이 GMB 형태가 이제 이렇게 탭 UI로 예, 보통 이렇게 우리 이걸 탭 UI라고 얘기를 하죠. 예, 탭 UI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그럴 때 today's deal. 자,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중에서 바로 추천의 의미가 있습니다. 추천. 모바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컨텍스트한 내용이 예,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 추천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추천? 예, 바로 나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는 예,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자, 마이 그룹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 마이 페이지가 되겠죠, 그죠? 예, 사실은 샵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메뉴이긴 합니다. 예, 마이 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예, 마이 그룹폰, 그 다음에 세팅,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톱니바퀴, 어디 갔어요? 톱니바퀴, 예, 여기 톱니바퀴 있죠, 톱니바퀴. 예, 이런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세팅, 예, 설정이죠, 설정.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 메인에서 녹여지는 거고요. 그다지 별로 필요가 없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 그 학원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건데요. 자, 여러분도 혹시 예, 학교 다닐 때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에버랜드. 예, 에버랜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에버랜드 웹사이트는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요. 예, 제가 에버랜드 웹사이트를 예, 이제 직접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예, 에버랜드 웹사이트를 보시면은요, 예, 거꾸로 열렸네요, 거꾸로. 네, 어우, 커요, 커. 네. 자, 에버랜드 웹사이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좀 현란하게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얼추만 보셔도, 예, 뭐, 이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홈브릿지, 자, 밑에는 뭐, 이용 정보에 메뉴가 너무 많아요. 그죠?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메뉴를 핸드폰, 예, 우리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서비스로 만들 때는 과연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예, 그거에 대한 이슈죠. 예, 자,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 답을 보시자면은, 예, 자, 또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이, 모든 탭을 닫아야죠. 예, 자, 펜으로 다시 바꾸고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에버랜드를 모바일향으로 만들 때는 과연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 보시면은, 생각보다, 어때요? 전체 메뉴라는 건 뭐냐면 홈에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홈에 예 전체 메뉴 뭐 지도 보기 대기 시간은 특화되어 있는 메뉴고 추천 코스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주는 코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이콘은 이런 아이콘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드로이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에서 나오는 요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건 공유에 해당되는 아이콘이죠. 여러분 만약에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나 이런 데다가 보내실 때 이제 사용되는 아이콘이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런 메뉴는 사용하시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이 페이지. 예, 이러한 형태, 이제 모바일에 특화되어 있는 메뉴를 먼저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에버랜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에서 많이 쓸까요? 집안에서 많이 쓸까? 회사에서 많이 쓸까요? 예, 아마도 여러분 그 현장, 예, 에버랜드 안에 들어가서 이 현장에서 많이 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서 현장에서 많이 쓸 때 과연 이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게, 이 사용자들한테 꼭 필요한 게 뭔가? 바로 그거는 지도 보기. 여러분 에버랜드에 가시면은 늘 가는 게 이런 공원 같은 거, 테마파크 같은 데 가시면은 이제 입장권이자 맵,
예, 앞에는 입장권, 뒤에는 맵으로 이제 보통 되어 있죠. 그럼 지도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지도 보기를 핸드폰에서 간편하게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대기 시간. 예, 여러분 에버랜드 가시면 정말 장난이 아니죠. 그죠? 뭐 무슨 요즘은 청룡열차 아니죠. 88열차 아니고, 예, 뭐 T 익스프레스인가요? 예, 그거 탈 때 보면은 대기 시간이 도대체 제가 가서 보면 뭐 50분 기다린다, 1시간 40분, 사파리가 최악이죠. 한 2시간 기다린다, 뭐 3시간 기다린다. 여기서부터 2줄까지는 몇 시다. 예,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현장에 꼭 가서 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알 수 있다면 굉장히 좋죠.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예, 이렇게 이거 이제 여러분 이거 뭐라 그러죠? 제가 한 번도 설명 안 드렸었죠? 예, 이게 여러분 페이지 인디게이터라고 합니다. 예, 페이지 인디게이터라고 해서요. 예, 말을 하자면 이제 말 그대로 페이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어트랙션이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하거나 이쪽으로 이동하면 또 뭐가 있고 여기는 이제 화면 처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쪽으로 넘기면 예, 이렇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모드 타입이라고 하는데 예, 모드 타입으로 IA를 꾸며주게 되는 겁니다. 예,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메뉴들은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이 자주 노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 형태로 예, 꾸며줘서 화면에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매하기라든가 이벤트, 아마 여기서 이벤트 같은 게 거의 이 전체 메뉴 홈에 해당되는 거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예, 이벤트가 아마 첫 번째 화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 예매하기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죠. 예, 이런 것들을 IA를 꾸미실 때 전부 다 설명의 부분에 예, 요거는 빨간색 메뉴를 쓰는 게 좋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도 보기와 대기 시간이 이제 특화되어 있는 메뉴라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거죠. 예, 이제 자, 점점 더, 예, 여러분 페이지로 보시면 71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71페이지, 72페이지, 예, 73페이지까지. 72페이지에서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 어떠한 이제 뭐 만화보기 어플리케이션 정보 구조 작성한 예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예제를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모바일 정보 구조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우리 보통 메뉴에서 About Us, Product and Service, 그 다음에 Contact, 예, 뭐 회사랑 이제 그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뉴스 이벤트, 그 다음에 이거 블로그는 이제 뭐 별도의 외적인 그러한 방식들인데, 자, 이러한 일반적인 메뉴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뎁스2에서는요, 예, 회사 속의 경영 속의 뭐 내비게이션 푸터,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뎁스2에서 고객 지원이라든가 제품 서비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순서도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IA를 꾸미실 때. 자,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순서는 상대적으로 뭐겠습니까? 뭐죠? 예, 맞습니다. 중요한 거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회사 소개를 제일 많이 보거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경영지석에, 예, 뭐, 내비게이션 이렇게 설계. 내비게이션하고 푸트하고는 그 안에 또다시 이제 메뉴가 있게 되는 건데요. 예, 전체 메뉴를 얘기를 하겠죠. 그죠? 예, 이러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예, 여러분, 프로덕트 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고객 지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죠. 예, 자, 여러분 모바일 정보 구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제 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예, 홈 화면 안에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예, 드릴 다운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IA에서는. 예, 뭐 사전적으로 해석을 해서 드리면 더 많은 정보를 찾고자 할 때 관련 텍스트나 아이콘 등을 클릭해서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지 않고 마치 드릴로 뚫고 들어가서 한 번에 이동하듯이 검색을 하는 거. 예, 자, 우리가 정보 구조 설계를 이제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현을 한 건데, 예, 그 더 많은 이제 정보 같은 것들을 찾고자 할 때 이제 링크 방식들을 쓰는 것들을 이제 드릴 다운 방식이라고 예,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드릴 다운 방식을 너무 남발을 하면 오히려 예, 구조적으로 아주 잘 짜여진 메뉴를 뭐 들어갈 때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적절히 사용하면 되게 편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홈에서 자, 내비게이션 메뉴들이 이제 있겠죠. 그 다음에 최근 소식은 여러분들 우리 보통 웹사이트라든가 모바일 사이트 들어갈 때 메뉴가 보통 이 상단에 예, 모바일은 하단에 위치를 하거나 뭐 상단에도 위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메뉴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뉴,
뉴스, 예, 이런 것들 표현이 되어 있죠. 예, 원래는 뉴스를 하기 위해서는 예, 바로 여기 뉴스 앤 이벤트 메뉴를 들어가서 또다시 거기 안에서 메뉴를 또 들어가서 예, 내용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링크 한 줄만 딱 누르면은 이쪽 메뉴로 바로 예, 여러분 드릴을 뚫고 드르륵 하고 뚫고 들어가듯이 한 번에 이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예, 이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건 이장의 이제 방법론이 되겠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보 구조를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염두를 해두시고서 예, 작성을 하시면 예, 좋겠다라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74페이지 여러분 책에서 보시면요, 뭐 K-팝 한류 잡지 정보 구조 작성도 예제가 나오는데 예,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보시면 아 대략 예, 카테고리, 뎁스1, 뎁스2, 내용 구성, 예, 구현 방식, 예, 이런 거 여러분들 자유도를 두셔서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메뉴 구조를 짜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가 이제 정보 구조를 전환하는 거. 자, 이거는 무슨 뭐냐면 PC에서 사용하는 거를 모바일로, 예, 모바일로, 예, 어떻게 과연 이 정보 구조를 할까? 만약에 이 단계가 아니라 모바일로만 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예,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PC는 뭐 화면 크기라던가 예, 아니면은 여러분 웹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구조가 아니라 기능이 약한 거죠. 예, 웹이라는 구조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기능이 이 모바일 앱에 비해서는 굉장히 기능 구조가 약합니다. 앱이 훨씬 더 자유롭게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썼던 것들, 근데 의외로 웹에서 사용했던 어떠한 기능, 예, 솔루션, 예, 이러한 게 모바일은 사용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생략할 거를 뭐를 체크해? 뭐 액티브엑스나 아니면은 뭐 아이프레임은 여러분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아이프레임이라던가 아니면 또 뭐가 있죠? 뭐 회원 가입 뭐 할 때 그 여러분 혹시 세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세션 같은 변수들 예, 이러한 것들은 생략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뭐 플래시가 사용됐다든지 예, 이러한 것들은 생략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계층으로 묶을 거 체크를 합니다. 예, 이건 당연한 거죠. 모바일을 향해서 이제 계층으로 묶을 때 만약에 뭐 과감하게 PC에서 있는 거를 제외할 수도 사실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관점으로 주고 그 다음에 화면 모드 관점. 자, 일단 여러 개가 있다. 만약에 A라는 큰 모드가 있고 B라는 큰 모드가 있고 C라는 큰 모드가 있으면 모바일에서 표시를 이런 거를 표현을 해줘도 예, 모드 타입으로 표현을 해줘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A라는 어플리케이션 따로 B라는 어플리케이션 따로 C라는 어플리케이션 따로 왜? 모바일은 기능이라던가 서비스를 예, 좀 단축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축. 예, 그러니까 압축을 하는 거죠. 가령 1부터 100까지의 기능이 있는 것들은 1부터 10까지를 어떤 이제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으로만 만드는 거죠. 예, 이러한 형태로 만드는 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할 거를 체크.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5번이죠, 5번. 예, 신규 특화되어 있는 모바일 IA를 추가시킨다. 라는 부분. 예,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응이라던가, 추천, 마이 페이지 설정, 플러스 알파. 아까 에버랜드는 뭐였어요? 플러스 알파가. 그렇습니다. 뭐, 대기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파크맵, 예, 뭐 지도라던가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에버랜드 이벤트 같은 게 많은데 이벤트 뭐 팝콘을 준다든지 예 이런 거 이벤트를 모바일에서 즉석에서 한다 뭐 나온다라고 하면 모바일 사용성도 늘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파크에 몰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예, 그런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정보 구조를 전환을 시키는 예, 방법을 한번 좀 체크해 봤습니다. 7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네, 전환의 핵심 포인트가 이제 텍스트상으로 설명이 나와 있고요. 76페이지에서 보면 예, 그룹폰에 예, 그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메뉴가 예, 뭐 마이 어카운트 그죠? 마이 어카운트는 다시 한번 뭡니까? 마이 어카운트 이게 마이 페이지예요. 예, 마이 페이지 예, 마이 어카운트 그 다음에 설정 홈 오늘의 추천 이렇게 딱 네 가지 형태의 메뉴로 예,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77페이지에서도 보시면은요, 예, 여기 생략할 거를 체크하는, 예, 요 방법론을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예, 뭐, 가령 뭐, 액티브엑스, 플래시, 맵, 팝업, 업로드, 다운로드, 컴포넌트, 또는 프린트 버튼, 예, 이러한 것들은 처리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 빈도도 나와 있습니다. 사용 빈도 같은 경우도 상시냐, 보통이냐, 뭐 필수냐, 많이 쓰이는 거냐. 당연히 필수 쪽에 가시는 게 모바일에 채택이 될 수 있고요. 보통이라던가 상시 메뉴 혹은 희소한 메뉴, 예, 그냥 별로 잘 안 쓰는 메뉴들은 과감하게 예, 생략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보 구조 전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해봤는데요. 예, 자, 일단 내용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육하기도 좀 어렵고 예,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플로우 차트입니다, 여러분. 예, 서비스 흐름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일반 구조도 같은 것들은 서비스 흐름을 이제 이미지 형태로, 여러분 거기 보시면 79페이지, 예, 책의 79페이지 보시면은 예, 좀 그렇게 약간 좀 예, 어떤 특수한 툴을 써서 아마 파워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얘는 일로 가고 여기서 이 메뉴는 다시 일로 가고 얘도 다시 뭐 이렇게 가고 예,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이런 형태로 표시하는 게 이제 일반 구조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스토리보드에서 예, 스토리보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예, 그런 거 방법이 이제 플로우 차트입니다. 예, 개발 영역 부분과 서비스 컨셉트, 기능 구현 프로세스를 도식하는 그런 정통적인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플로우 차트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예, 여러분 플로우 차트 혹시 아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예, 다이아몬드는 이제 그 if 문이니까 예, yes냐 아니면은 예, 뭐 no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가고 예,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 예,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러한 예, 플로우 차트를 이제 그리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약간 한 가지 유념을 하셔야 될 게 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전체를 서비스 흐름대로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메뉴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플로우 차트로 작성 못 하시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것들은 어떤 서비스, 특정한 서비스 하나, 예, 뭐 꼭 메뉴를 다 설명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특정한 서비스, 뭐 그런 거 대표적인 게 이제 로그인이겠죠. 아니면 구매하는 프로세스 같은 거, 아니면 뭐 댓글을 등록하는, 예, 그런 프로세스. 예, 아니면 뭔가 회원 가입을 하는, 예, 뭐 이러한 프로세스들 있잖아요. 예, 그러한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게 예,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면 나와 있네요. 로그인, 구매, 데이터 등록, 뭐 친구 맺기 등과 같은 특정 서비스 방식에 부분적으로 예, 사용하는 예, 그러한 것들을 이제 플로우 차트라고 합니다. 가령 전체 있잖아요. IA 전체를 서비스 흐름도로 표현을 한다. 예, 그럴 때는 여러분 사실은 마인드맵이라고 이제 우리 뒷부분에 좀 배우실 텐데 예, 마인드맵이라는 그러한 방법을 좀 쓰기도 합니다. 마인드맵 요즘 많이 나오죠. A라는 거 나와 있으면 B, C, D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나와 있고 또 나와 있고 이런 그림들 있죠. 예, 이런 마인드맵을 사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플로우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수조자, 표시, 단자, 판단, 카드 이런 거 있는데 다 이제 옛날 방식들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판단, 예, 다이아몬드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회원 가입이 되어 있다, 없다, 예, 요거에 따라서 이제 뭐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다시 하단으로 내려가고 예, 이러한 형태가 되죠. 예, 이렇게 판단. 뭐 저는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저도 예, 뭐 루프관이니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예, 요 데이터 같은 거 표시할 때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 보통 데이터 표시할 때 이런 DB 예, 구조를 할 때 이렇게 드럼통 같이 생긴 걸 많이 쓰죠. 예, 뭐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뭐 시작한다, 끝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단자가 그런 내용들인데 예, 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예, 이렇게 하고요. 보통은 이제 사각형 예, 처리 방식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뒷부분에 한번 예, 어플리케이션 예, 그 스마트폰 나온 거 플로우 차트가 나온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이제 가로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가로 형태 뭐 쓰는 건 여러분 마음이지만 보통은 이렇게 세로 형태로 쓰는 게 플로우 차트 하면 맞을 거예요. 예, 자 어플리케이션 실행 자 이렇게 둥그렇게 했죠. 그죠? 예,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했고 이게 스마트폰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3G냐 와이파이냐 와이파이일 경우에는 사주 정보를 설정을 하고 3G일 경우에는 안내 파보 어떤 안내 파보일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3G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으니까 돈이 나간다. 예. 그 내용을 아마 여기 써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사주 정보 설정을 한 다음에 띠별 운세 서비스 화면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여러분 한 스텝, 예, 한 스텝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투 스텝 이렇게 나오게 설계를 하시는 게 예, 플로우 차트에서는 좋으십니다. 자, 여기도 앱 실행에서 인트로 화면이 나오게 되고 사실 여기 또 하나가 있을 수 있죠. 왜? 예, 인트로를 여러 번 받느냐 예, 에 따라서 여러 번 봤으면 이쪽으로 금방 넘어가고 만약에 그냥 처음도 안 봤으면은 예, 인트로 화면으로 넘어가고 아마 이런 것들도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로그인을 해서 성공하면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실패하면은 경고창 팝업이 나오면서 다시 인트로로 보여주고 예, 아니면 여러분 바로 이제 사용자 등록을 통해 가지고 로그인, 왜냐면 로그인 안 돼 있어서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죠? 예, 자, 그렇고 만약에 로그인을 안 한 게스트 사용자다. 예, 사실은 이것도 여기다가 하나를 넣어주는 게 좋겠네요. 로그인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예, 해서 안 되어 있으면 게스트, 되어 있으면은 메인 화면으로. 예, 그래서 메인 화면 게스트, 게시판. 예, 이런 형태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플로우 차트하고 IA 어떻게 보면 모바일 서비스의 아주 스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작에 해당되는 점을 한번 살펴봤고, 예,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IA를 구성을 하시는 거, 플로우 차트는 뭐 일반적으로 구성하실 수 있지만, IA를 구성하실 때는 그만큼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예, 강의를 다시 한번 예, 반복해서 예, 들어보시면 더 좋은 예, 그러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